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코라오 그룹에서 신규 사업을 맡고 있는 최호원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제가 세 번째인데 점점 좀 계속 피곤해지시니까 집중하시는데 문제가 있어 좀 약간 순서를 바꿨으면 했는데 제가 세 번째라 약간 불편하지만 제 마지막 순서보다는 낫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졸음을 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라오스에서 한 4년 정도 바이오 에너지 부분의 대표이사를 역임을 하다가 국내 코라오 그룹의 신규 사업 진출, 그 다음에 인수합병 문제로 국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가운 자리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대부분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해외 진출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해외의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요소 때문에 아마 참가를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다행히 한 분도 없으시네요. 있으시면 제가 나가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한 분도 없으시고 그때 웃지도 않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라오스의 어떤 성공에 대한 키포인트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사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앞에서 말한 인도네시아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런 나라와 같은 라오스에서 어떠한 성공의 키포인트가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해외 진출 또는 신규 사업,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단 한 가지만이라도 아니면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그러한 사업적 영감을 얻으실 수 있다면 저는 아마도 그게 큰 저의 영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제 맡은 바 시간을 맞춰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코라오 그룹과 라오스에 대한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한 10분간 시청을 한 후에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의 오지로 알려진 이 나라에 1997년 한국의 젊은이가 꿈을 찾아왔습니다. 적은 인구와 낙후된 산업 기반, 그래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불모의 땅. 그는 이곳에 코라오의 뿌리를 내리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 모국인 대한민국 증권시장에 코라오를 상장하는 꿈을 이룹니다. 메콩강의 노을 속에 연그렀던 그 꿈은 이제 또 다른 꿈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GMS 메콩강 경제권을 뜻하는 이 새로운 단어가 세계 경제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메콩강은 중국 티베트권에서 발원하여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관통합니다. 차세대 브릭스로 불리는 이 GMS 지역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각종 개발 사업이 집중되면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인구 3억 3천만 명이 거주하는 메콩강 경제권은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인 중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아시안 레일웨이,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 등의 교통 인프라가 완성되면 GMS 경제권은 30억 명의 인구를 가진 아시아 거대 시장을 기반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이며 라오스는 GMS 물류벨트의 중심 국가로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을 발전시킬 또 하나의 원동력은 바로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 경제공동체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과 GMS 국가들이 포함된 아세안 10개국은 2015년까지 EU와 같은
거대 단일 시장권을 형성합니다. 조용한 남국의 정치를 상징하던 메콩강이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인도차이나 국가 중 가장 알려지지 않았던 이 나라는 이제 매년 8%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신흥국가로 부상했으며 활발한 투자 유치와 대외 개방을 통해 은둔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수도 비엔티안을 비롯한 라오스 주요 도시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자동차가 넘쳐나고 경제 특구 조성 등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 인프라 시설 건설이 한창입니다. 메콩강 4,200여 킬로미터 중 1,900킬로미터가 흐르는 라오스는 풍부한 수자원과 광물자원, 임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2012년 유럽과 아시아 50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아셈 회의를 개최, 국제적 위상이 크게 강화됐으며 WTO 가입을 통해 세계 각국과 경제 파트너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라오스 최대 민간 기업인 코라오 그룹. 코리아와 라오스를 합친 이름 코라오는 메콩강의 기적을 이루려는 라오스와 함께 오늘도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1997년 한국차가 5대밖에 없던 라오스에서 오세영 회장이 맨손으로 자동차 사업을 시작한 지 10수년 만에 라오스 도로의 40%는 한국차로 채워졌습니다. 코라오는 이와 함께 일본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던 오토바이 시장에 뛰어들어 코라오 자체 브랜드로 3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11월 코라오 홀딩스를 세계 한상기업 최초로 한국 코스피 시장에 상장. 700만 재외 동포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라오스가 쉽게 도전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에 그 열매는 더욱 컸고 빛났습니다. 코라오의 성공은 사업 초기부터 현재 공장 설비를 갖췄으며 라오스 최초로 애프터 서비스를 도입, 고객의 신뢰를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중산층이면 누구나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라오스인의 체형을 감안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5개 나라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부품을 따로 조달하고 라오스 현지에서 최종 조립 생산함으로써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코라오 오토바이는 라오스 국민 오토바이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업은 글로벌 브랜드와의 전략적 제휴와 M&A를 통해 동남아를 비롯 세계 각국에 수출하기 위해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더불어 코라오의 상용 트럭 생산과 판매, 중장비, 농기계 사업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 코라오 고객은 영원한 코라오 고객. 코라오는 이러한 정신으로 누수 없는 밸류체인을 추구합니다. 생산과 판매, 금융 지원, 애프터 서비스 등 각 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고객이 어느 단계에서든 최상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라오가 세운 인도차이나뱅크는 원스톱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로 라오스 금융시장에 혁신 바람을 일으키며 설립 3년 만에 민간은행 선두그룹으로 올라섰습니다. 또한 코라오의 자동차 판매 사업과 연계해 라오스 최초로 할부 금융을 도입, 높은 성장률과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국 주요 도시로 지점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차이나뱅크는 라오스인들의 은행 이용률이 낮은 현실을 감안 지속적인 저축장려 운동을 펴는 등 은행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오스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중산층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전자제품과 가구제품에도 눈을 돌리게 됩니다. 전자유통사업의 메카를 꿈꾸는 K플라자. 이곳은 한국의 삼성, LG를 비롯해 소니, 파나소닉 등 다국적 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가전 종합 쇼핑몰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구 회사인 아이퍼니처는 라오스의 한국 가구를 판매함과 동시에 동남아인들의 기호에 맞게 모든 계층이 두루 애용할 수 있는 가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물류시장을 개척해가는 글로비아. 라오스 건설시장에 한국의 선진공법을 도입한 건설회사 아이텍. 라오스 레저 산업을 선도해가는 라오 컨트리클럽 등 각 사업 분야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생산업체인 코라오 파멘 바이오 에너지는 라오스 정부와 협약을 체결, 바이오 디젤을 직접 생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오스 농민들로부터 바이오 디젤의 원료인 자트로파 열매를 수매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며 국가와 기업의 윈윈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코라오는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최우선 의무로 생각합니다. 라오스에서 얻은 이익을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매년 장학금을 기부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은 물론 미래의 커다란 교육 사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창간하고 출판 사업을 펼치는 것은 읽을 거리가 부족한 라오스인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와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일찌감치 인도차이나 반도에 뛰어들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한 코라오. 외국 기업으로서 라오스 최고의 국민 기업으로 성장한 데에는 흔들리지 않는 코라오만의 기업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라오가 라오스에서 성장을 하면서 국가 성장과 같이 하는 전략, 기업이 이익 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사람들한테 주는 기업, 이게 코라오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가 싶어요. 인도차이나 반도의 이 작은 나라에서 한국 기업의 신화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라오스 땅을 종횡무진하고 있는 코라오는 이제 라오스를 대표하는 국민기업이 됐습니다. 코라오의 라오스 성공 신화는 해외 진출을 꿈꾸는 한국 기업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듯합니다. 라오스를 대표하는 한국 기업 코라오. 이들의 열정과 노력은 오늘도 라오스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라오스와 함께 성장해온 코라오 오세영 회장.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라오는 산등성이를 오르는 젊은 기업입니다. 코라오 그룹은 2020 비전을 통해 커다란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코라오는 2020년도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탑10 기업이 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2020년도에 탑10 기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10년의 도전은 이제 글로벌 50대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새로운 도전이 또 시작이 되겠죠. 코라오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 정신이 있습니다. 2020 비전. 코라오 전 직원은 그 비전을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코라오는 한 국가의 사랑을 넘어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President Oh, he is the kind of the man. Today, I should say, he knows more Koreans. He has become Lao minority. 한눈 팔지 않고 시장에서 승부하는 기업. 늘 준비하며 대단한 미래를 꿈꾸는 기업. 사업을 통해 서로 행복을 나누는 기업. 바로 여기 코라오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이 짧은 시간 안에 라오스 경제나 정치 상황이 어떻고 경제 지표가 어떻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서 해외 진출을 할 때 또는 해외 사업을 할 때 조그만 사업적 영감이라도 얻는다면 아마 그것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러분께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에 3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그 첫 번째가 어떻게 국가를 선택하는 지혜를 발견할 것인가. 두 번째는 성공의 비법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거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특히 동남아 진출에 있어서의 성공의 비법은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동안 15년, 20년간 쌓은 노력의 가장 키포인트는 무엇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 성공하고 생존하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정말로 그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고심을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코바디스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떤 나라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얀마도 좋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남미 기회는 많습니다. 엄청난 많은 기회가 있지만 어디로 진출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한테 중요한 오늘의 문제인 거죠.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해외 사업 진출 시 국가 경쟁력과 성공의 척도는 같지 않답니다. 언뜻 보면 저게 무슨 말일까? 왜 저런 등식이 성립할 것인가? 이런 아마 의구심이 들을 텐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간략하고 키포인트인데 그 키포인트를 제가 하나 집어내겠습니다. 국가 경쟁력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라오스라는 그 국가는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적, 인구, 1인당 GDP, 정치 안정도, 수출 규모, 국가 브랜드 세계 유엔이 지정한 최빈국에 속합니다. 라오스라는 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라오스는 굉장히 많이 낙후가 돼 있고 그러한 낙후한 상태에서의 비즈니스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기회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의구심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라오 그룹은 한 15년 정도 됐고요. 그 코라오 그룹이 2011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민 역사가 한 50년 됐죠. 미국은 50년이 넘었고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0만 제외 동포 중에서 한국 최초로 KRX,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은 가장 최빈국인 라오스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왜 가장 선진국인 기업에 있는 기업들이 상장을 해야지 가장 최빈국에 있는 라오스에서 한국 최초로 그것도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에 상장을 했을까? 이건 여러분께 아주 극명하게 중요한 키포인트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가 경쟁력이 여러분의 성공의 척도는 아니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거는 코라오 그룹의 주가 동향인데요. 제가 주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기에 주가를 2010년도에 11월 달에 4,8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만 원이 현재 넘었고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성장한다는 얘기는 이미 시장에서 그 미래 가치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의 상장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이미 성장한 상태에서 상장을 합니다.
성장한 상태에서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미래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라오스에 있는 기업 코라오는 코라오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젊은 기업에 속한다는 거죠. 한국에 있는 많은 오퍼튜니티 기회들을 여러분이 잡았다 하더라도 그 기회는 시작이 아니라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성장이 용이치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저개발 국가를 택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미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미 선진국들은 여러분이 기회를 가져서 그 기회를 미래 가치로 환산한다 하더라도 그 성장 가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한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태국, 베트남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은 성장 가치가 무한히 크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 미래 가치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빠른 속도로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냐? 볼까요? 코라홀딩스는 라오스에서 아주 조그만 회사입니다. 아주 조그만 회사. 글로벌 컴퍼니도 아니고요. 그런 라오스에서 상장한 코라홀딩스가 여기 보시는 동국제강이나 SK가스, LG 하우시스, 오뚜기,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국내 중견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기회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샘플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의 사업적 영감을 얻으시라고 이런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라오스와 같은 이머징 마켓, 국가 성장과 함께하는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대부분에 앉아 계시는 분들, 물론 젊은 친구들은 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노하우가 상당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세대, 특히 군부 세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최정상까지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까지 올려놓는 세대가 바로 여기 계시는 세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어떻게 국가가 발전될 수 있는지 모델링이 이미 몸에 배 있습니다. 몸에 배 있어요. 국가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어떤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외환 위기가 오고 어떻게 극복하면서 주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떻게 신사업이 뜨고 어떻게 지고 가는지에 대한 모든 지식이 여러분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그 지식을 해외에 가서 임플리멘테이션만 하면 돼요. 동남아 국가들, 그 다음에 디벨로핑 컨트리들은 발전할 겁니다. 패턴이 어떻게 발전할까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발전합니다. 아까 미얀마,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군부 독재였습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요. 그 모든 노하우들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겁니다. 그 스피드만 조절을 해서 그 노하우를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나라에 접목을 시킨다면 여러분들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포커스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경험한 노하우가 있는데 그 노하우를 이머징 마켓에서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선택의 지혜입니다. 어떤 나라를 선택하든지 라오스를 선택하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남미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 나라를 선택할 때에는 바로 이러한 키포인트를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하나의 어떤 영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공의 비법인데요. 성공의 비법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하는 어떤 길이 따로 있고 방법이 따로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멜팅팟과 샐러드 볼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이민 정책은 멜팅팟 전략이었습니다. 모든 인종과 모든 것은 하나의 솥에 넣어서 끓여서 단 하나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컬처를 만들어준다. 라는 목표 아래 모든 민족과 그 다음에 컬처와 이런 것, 정책과 이런 것들을 하나로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탄생하기를 바랬지만 사실은 실패를 했죠. 왜? 그 많은 민족을 한꺼번에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샐러드 볼 형태로 바뀌는데요. 샐러드라는 것은 섞어요. 섞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고유의 맛은 다 살아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샐러드, 오이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끓여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고유의 맛이 있습니다. 양념은 양념대로 맛이 있고 야채는 야채대로 맛이 있습니다. 절대 저렇게 끓여서 하나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한국 사회가 아니니까. 거기는 반드시 로컬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로컬 주민들을 한국화시킨다고 스피드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노력을 했죠. 한국 사람을 만들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배운 게 없고 미련하다, 느려, 안 돼, 다 바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들은 다 실패했어요. 왜? 하나로 만들려고 했지만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50년간 그 사람 교육을 받고 그 문화에 젖어 있어요.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거를 바꾸려고, 빠르게 바꾸려고, 스피드 바꾸려고 한국민의 자존심을 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실패했어요. 왜? 로컬 사람들도 똑똑하죠. 굉장히 똑똑합니다. 차이가 있을 뿐이죠. 모든 로컬 사람들 다 로봇으로 만들었어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무슨 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죠. 잘못되면 말하지 않습니다. 입을 닫아버립니다.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지 않고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나라의 고유의 색깔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해외 사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코라오가 지금의 위치에 올라올 수 있었던 얘기는 국민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업이 되었.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기용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 거기 한 150명 정도 있습니다. 매니저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섀도우 역할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들을 조정을 하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앞에 나서는 거는 거기에 있는 현지민들이 해야 돼요. 자동차를 팔고 오토바이를 팔고 정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로컬 주민들과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렇게 그 사람들을 준용했을 때 그 사람들이 코라오를 존경하고 국민기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코라오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실 때는 이 두 가지 전략을 어떻게 잘 밸런스를 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성공의 비법이 있겠지만 이러한 비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설명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CEO, 대표이사라든지 그 다음에 현지 법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오케스트레의 지휘자다.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걸 좀 쉽게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리엔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리엔펑은 광저우에 설립됐고요. 전 세계 40개국에 2만 4천 명의 종업원이 있고 2011년 매출이 한 200억 정도 되고 전 세계 306개의 지사가 있고 지난 14년간 연평균 23%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아주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비즈니스 위크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29개 회사 중에 하나가 리엔펑이라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사업 모델이 독특합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애플도 거의 유사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 리엔펑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느 의류 회사에서 남자 바지 30만 벌을 주문한다고 치죠. 그러면 리엔펑에 있는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하는 부서에서는 아웃소싱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단추는 중국에서, 지퍼는 일본에서, 실은 파키스탄에서,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서 구입한 실은 중국에서 다시 직물로 짜고요. 그 다음에 방직은 방글라데시 공장에서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류회사에서 주문한 30만 벌의 바지는 여러 나라에서 온 재료를 가지고 바지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장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큰 엄청난 회사가 매뉴팩처링 퍼실리티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노하우가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경험이에요. 거기에 노하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서 봉제 공장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공장 내가 운영해야 제품이 나온다고 말씀하시지만 조금만 바꾸면 공장 없이도 엄청난 양의 바지를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요즘 대세로 떠오른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기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라오에서도 오토바이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 가지 부품, 베어링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 대만, 한국이나 중국, 태국을 통해서 부품을 아웃소싱한 다음에 그것을 라오스에서 조립을 해서 현재 라오스에서 시장 점유율 34%를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6개국의 부품으로 코라오 오토바이가 생산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코라오가 초기에 오토바이 사업을 국내에 있는 대림이나 아니면 효성, 지금은 S&T죠. 그룹에서 오토바이를 가져다가 만약에 라오스에 론치를 했다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라오스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 그 다음에 캄보디아 세계의 3대 브랜드 혼다, 스즈키, 야마하가 전부 다 휩쓸고 있습니다. 왜 라오스만이 코라오 오토바이가 34%의 점유율을 1등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생각에 저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EO의 마인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오토바이를 생산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개념으로 현재 오토바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CEO의 방법이죠. 코라오는 10개의 10개명이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찾아내서 그것과 다르게 하라는데요. 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많이 사업을 하시지만 95%는 실패합니다. 5% 이내만이 성공합니다. 그럼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95%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남들게 다르게 하면 5% 들어갈 수 있죠. 성공할 수 있는 퍼센트 들어가게 됩니다. 95%는 어떻게 하든 성공할 수 없어요.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따라합니다. 외국에 오면, 외국에 사업을 진출을 하면 남들하고 똑같이 해요. 그럼 망하죠.
공장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할 때만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다. 아까 오토바이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아주 극명한 예는 중고자동차예요. 중고자동차.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라오가 중고자동차를 라오스에 론치했을 때 중고자동차를 그냥 갖고 왔으면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략을 썼어요. 중고자동차를 갖고 와서 전부 해체해서 분해해서 수리한 다음 거기다가 현대마크가 아닌 코라오 마크를 붙였습니다. 현대를 판 것이 아니라 코라오를 팔았어요. 대부분의 중고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냐? 자동차 갖다가 팝니다. 현대건 도요타건 전부 다 갖다 팔아요. 남는 건 없죠. 브랜드가 남질 않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만들어냈어요. 현대차이기 때문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코라오 마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가 팔렸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토요타, 캠리, 하일룩스 이런 걸 사용하는데 왜 라오스만 한국 오토바이에다가 한국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국가 발전과 함께 하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한국이 발전해 왔는지 전국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타임머신을 타시고 1970년대로 날아가면 그게 라오스입니다. 그러면 1970년대부터 2000년 지금까지 라오스가 어떻게 발전될 것이라는 모델링을 대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피드는 들리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 아이디어, 아이템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타임머신을 타시고 바로 1970년도로 날아가시면 여러분의 사업이 보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브랜드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고차를 현대를 그대로 갖다가 중고차를 했다면 아마 현대의 브랜드가 남았을 거고 코라오 브랜드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할 때는 여러분 개개인의 브랜드, 그다음에 회사의 브랜드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현대이기 때문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품이 팔릴 때 여러분의 미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번째는 현지 중소상인에게 피해를 주는 산업을 삼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면 반드시 로컬에 있는 기업과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사실은 그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시고 성공하려면 그들 사회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라오에서 한 7, 8년 전에 라오스의 IT 사업을 이제 검토한 때가 있었어요. 저희 쪽에서 이제 IT 사업을 검토를 하고 관공서에 PC를 납품하는데 로컬에 있는 조그만 젊은 애들, 근데 PC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니까 한 수십 명이 와서 비딩에 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딩에 참가할 때 코라오가 나타나니까 전부 다 낙담하는 눈치였어요. 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코라오, 물론 한국으로 보면 코라오는 아주 작은 기업이지만 라오스로 볼 때는 민간 기업에서는 제 1등이니까 코라오에서 만약에 PC를 하면 그 젊은 친구들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이 사업이 아직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로컬에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자 해서 코라오에서는 IT 쪽의 사업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사업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 우리가 사업의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익만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여기 7번째
로컬과 같이 하는 사업이 진정하게 그 로컬에서 승리하는 길이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사업을 시작했던 기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또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쓰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한국인들, 두 번째가 로컬 분들을 쓰게 됩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훌륭한 재원을 모셔갈 수 없어요. 한국에서. 또 라오스에서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모셔다 쓸 수가 없습니다. 리소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니까 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투자를 할 경우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비범하게 만들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로컬인들이라고 해서 제가 뭐 한 4년 동안 있었으니까 생생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령껏 마음을 열고 사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줘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써야 됩니다. 회사가 아주 크지 않는 한 한국에서 아주 훌륭한 인재를 모시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그러한 재주를 부리지 않기 전에는. 따라서 사업을 하실 때 인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인재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재를 그렇게 뽑아서 모셔갈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그러한 평범한 사람을 인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지화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특히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현지화 얘기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지화는 한마디로 현지화는 이런 것이다 라고 데피니션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코라오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 뭐 현대, 뭐 포스코 대기업들이 만약에 라오스나 다른 나라 가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본사는 어딜까요? 소니, 뭐 미쯔비시, 히다치,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헤드쿼터는 다 미국이나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코라오의 헤드쿼터는 라오스 비엔티엔에 있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잘 돼도 이익금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여러분께 하나에 드리는 영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외국 기업에서 그들을 위해서 사회 환원을 하고 복지를 증진하고 불우이웃을 돕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라오에서는 그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아예 본사를 비엔티엔에 둔 거죠. 거기에서 승부를 내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젊은 나이에 내가 한번 해외에 나가서 정말로 무엇인가 해보고 싶다. 그럼 거기서 살아야죠. 본사가 거기가 돼야죠. 모든 가족이 거기 가야죠. 그러면 성공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집니다. 저는 이게 현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서 음식을 먹고 언어를 쓰고 그들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현지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내리는 현지화의 데피니션은 정말로 그들과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같이 생각하고 미래를 같이 설계하는 그런 현지화만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콩강의 노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직도 그 메콩강 강가에서 허름한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지는 석양을 바라보던 그런 느낌이 아직도 제 가슴을 스미고 있는데요. 정말 기회가 많습니다. 한번 가보셔서 스스로 느끼고 그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